이제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레드는 한 바퀴 돌고 사실 커널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도는 건데, 이제 이 커널은 잊어버리시고 마치 이 스레드가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기능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win app라고 하는 바로 스레드를 컨트롤하는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 파이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C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내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로 우리가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클릭을 했잖아요. 그래도 얘는 돌고 있어요. 돌고 있다가 누군가가 클릭을 하면 키를 쳤다고 하십시다. 키를 누군가가 딱 치게 되면 그때는 커널 쪽에 키보드를 누르면 이쪽 커널 쪽에 메시지가 발생이 되고요. 그 메시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 부분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요. 이 커널도 돌고 있고 한 번씩 가서 메일박스로 되어 있는 이 스레드들도 돌고 있는데 누군가가 키보드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키를 띵 하고 눌러주면요. 그 정보는 전부 다 이 커널 쪽으로 갑니다.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고요. 이쪽으로 처음에 가지 않고요. 여기에 가게 되면 커널에서는 키보드가 눌렸네? 라고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그럼 그 메시지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응용 프로그램 쪽에 날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키가 눌렸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이 부분에 락이 지금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이 부분 자물쇠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녀석은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키를 띵 하고 키보드를 눌러주면 자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가는데 키값이 눌려 있으니까 오른쪽에 지금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를 들어갈 때에 여기 자물쇠가 풀렸구나 해서 이제 이쪽으로 물 흘러가듯이 들어가서 온키 다운이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고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커널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커널은 뱅글뱅글 돌다가 이 응용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될 때 다시 여기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키보드 한번 처리를 했으니까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패스 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응용 프로세스들 하나에는 이벤트 쪽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물쇠들이 채워져 있고요. 이 자물쇠를 메시지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최근 OS의 구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눌러서 이 녀석이 풀리면은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동작하고 나와서 흘러가서 다시 자물쇠는 잠겨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잠기니까 여기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한 번을 누르면은 자물쇠를 한 번을 풀어줬다가 이 녀석이 동작하고 이 녀석이 동작하면 자동으로 자물쇠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 턴에 들어오면은 이쪽에 접근을 못하게 막는 것. 이게 바로 OS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벤트 기반 방법론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전체 과정으로 제가 쭉 애니메이션처럼 자료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키보드가 눌리면은 얘는 오른쪽에 커널은 키 다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그 메시지 때문에 자물쇠가 사라지고요. 그러면 이쪽 온키 다운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됐고 그게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자물쇠가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키보드 눌린 건 없어진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최근에 OS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뒤에서 페퍼 예제에서도 만나겠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같은 데서 배우셨던 타이머 인터럽트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타이머 인터럽트는 커널에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타이밍 재가지고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그럼 메일박스, 우편함이니까 이 커널이 메일박스 쪽에다가 야, 너 지금 타이머 인터럽트 걸렸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려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물쇠가 타이머 쪽 자물쇠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온 타이머 쪽에 루프가 실행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처리하고서는 다시 메일박스 안으로 돌아오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이런 과정으로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안에서 얘도 자기 자신이 메시지 리드로우를 어느 분이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로우의 기능은 뭐냐라고 하면 리드로우는 여기에 뭐 인밸리데이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리드로우 명령을 여기서 날리면은 그게 이쪽 안에 메시지로 리드로우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뭔가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할 때 자물쇠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자물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한루프를 돌다가 다시 들어와서 화면을 갱신을 해주고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자물쇠가 채워지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라고 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제가 설명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모든 것들은 한번 돌고 나가서 OS에서 다시 한번 제어권을 받아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한번 실행하고 나가는 관계입니다. 근데 키보드가 눌리면은 또는 타이머는 주기적으로 키보드가 눌리는 거는 키보드 정보가 커널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걔가 얘를 한번 오픈을 해줘서 얘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관계가 되겠고요. 타이머 인터럽트 같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걸려야 되니까 커널이 한 100바퀴 돌다가 한 번을 타이머 인터럽트를 걸어주면 이 부분이 자물쇠가 풀리면서 얘가 한번 실행이 되고 나오고 다시 자물쇠를 채우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가 풀려가지고 이 안에서 인밸리데이트 또는 리드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호출이 되면 이 리드로우는 바로 이 녀석한테 메일박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박스에 보내놓고 이걸 탈출해서 나오고 여기 뭐 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갔을 때는 리드로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사라져 있어서 화면을 한번 그려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게 윈도우즈에서의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의 절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머 안에 들어갔더니 인밸리데이트라고 하는 리드로우 기능이 동작을 하고 이 녀석은 메일박스 안에다가 화면 다시 그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요. 그래서 리드로우를 메일박스가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온드로우가 되는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 부분에 자물쇠를 지워준 거고요. 그래서 제어권이 열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부분에 코드 화면을 새로 그리고 다시 탈출 그리고 여기는 다시 자물쇠가 채워지는 과정으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 예제들을 보시면은 다른 어떤 파이썬에서는 못 본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온키다운이나 온타이머라고 하는 이벤트들이 보이실 거고 얘네들이 바로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 예제들이 만들어진 게 다른 데 없기 때문에 뭐 억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지만 전 세계 최초죠. 그래서 파이썬 루프 안에서는 파이썬을 이벤트 기반으로 해서 UI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아보셔도 사례가 없어서 제가 따로따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머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2 P8 예제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가끔 그 시간 차이 문제죠. 시퀀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설명을 하고 수업의 내용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FTP에다가 소스 코드를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옛날 것만 가지고 옛날 예제를 보시면은 이 기능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도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교도 헷갈리고 질문을 하면 그게 왜 안 되지 하는데 저도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를 다운로드 다시 받으셔가지고 갱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버전은 지난번에 좀 실수가 몇 개 더 있었는데 버그도 수정하고 해서 라이젠 쪽 쓰시는 분들도 아마 동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각종 예제들에도 뭔가 환경이 달라서 엉뚱한 코드가 들어갔거나 했던 부분들도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 수업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받으셔서 업데이트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꾸 목이 잠겨가지고 L2P8 예제에서는 이 타이머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 아까 초기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초기화하는 코드 밑에 setTimer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setTimer의 기능은 타이머 몇 번을 쓸 것인가, 타이머 넘버 몇 번째 타이머를 쓸 건가라는 ID 값에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넘버는 타이머 넘버이거나 또는 ID. 타이머 MCU들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에서는 타이머 소스가 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AVR이니까 3개 있을 거고요. 뭐 STM 보드 같으면은 9개, 뭐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윈도우즈 계열 쪽에서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개인가까지 제가 잡아놨던 것 같은데 아이디가 한 40개 정도까지 타이머들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타이머를 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듀레이션, 얼마만큼 지연했다가 타이머가 걸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은 1번 타이머를 쓸 거고 10ms 있다가 호출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의 단위는 미리세컨드라서 1000ms면 약 1초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시면은 1초보다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타이머가 아니라 이 타이머들은 대략적인 타이머들이라 약간 시간 지연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를 걸어 두면요, 이제부터 새로운 이벤트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벤트 함수는 onTimer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셀프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거고, 뒤에는 앞서서 잡았던 타이머 번호가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 타이머일 땐, 여기 1번이었잖아요. 1번 타이머일 때 셀프런이라고 하는 걸 돌려라 라고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런은 계속해서 이 루프 시스템 안에서 주기적으로 10ms마다 온 타이머로 호출해 주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제대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하도록 호출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인 호출이 될 때와 안 될 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P 컨트롤을 해보셨는데 얘네들은 내부에 다 무한 루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무한 루프를 지우고 온 타이머 안쪽으로 주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러 설계가 좀 바뀌게 되겠고요. 무한 루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블러킹이 되지 않는 온 타이머 예제에서부터는 전부 다 non 블러킹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멈춰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한 루프 관리는 while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머 예제는 전부 다 non 블러킹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방향키를 누르면 움직이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던데, 어딘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뒤에서 쓰려고 했었던 거라 따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 이 L2 디스프 3 예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받았던 거에는 이게 동작 안 하는 코드들도 제 생각에는 이걸 넣어놨는데 아마 다른 거 번호에서 눌러보면 동작을 안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L2 디스플레이 3라고 하는 펜이 동작을 안 한다. 다시 한번. 오늘 에러가 엄청 많이 나네. 잠시만요.
L2 디스플레이 3라고 하는 예제에 보시면은 박스가 이 키들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딴 데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요 L2 디스플레이 3를 보시면은 박스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뭐 애매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페퍼를 가지고 다른 형태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페퍼는 기본적으로 로봇과 같은 형태이고 실제 자율주행 로봇들, 뭐 이동형 로봇들에서 쓰고 있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문제를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속도가 들어갑니다. velocity, 하나는 직선, linear, 하나는 회전, angular, 각도에 해당하는 형태들로 속도 벡터를 두 개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움직이는 거는 섬세하게 회전이 아예 없죠, 여기는. 그래서 회전이 아예 없고 직선 움직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이 페퍼의 움직임을 다 얘기할 수가 없겠고요. 자동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거의 2차원 게임에서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고 뿅뿅 이렇게 미사일 쏘는 경우 이때나 이제 전후 좌우로 움직이지 회전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쓸모가 없겠고요. 자, 이 로봇 쪽에서는 어쨌든 실제 공간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 바로 리니어 벨로시티 하나랑요. 그 다음에는 얘가 회전하는 성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이 V를 높이면은 앞으로 쭉쭉쭉쭉 가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거기에 살짝 걸어 놓게 되면 왼쪽으로 대신에 뭐 초당 0.1도씩 그러면 앞으로 가는 성분하고 회전하는 성분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녀석의 움직임들은 이제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회전을 높이면 앞으로 가면서 회전이 높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 나선형 모션을 보여줄 거고요. 앞으로 가는 성분이 되게 작아서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제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을 하는 방법들은 굳이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내부적으로 런이라고 하는 코드 내에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코드는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 관심이 있는 분은 이거를 뭐 찾아보시면은 4학년 수업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4학년 2학기 자율주행 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작년도 관련된 과목들 FTP 뒤져보시면은 V 오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미션은 이 V하고 오메가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을 해서 이 페퍼를 움직여 볼 건데요. 이제 여기에 있는 버튼들을 눌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블로킹과 non-블로킹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있는 예제부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동영상이라. 우리의 목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non-블로킹이잖아요. non-블로킹이라서 얘가 계속해서 V 앞으로 가는 성분에다가 오메가 합쳐져서 얘가 왔다 갔다 L2 P8 예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2 P8은 non-블로킹 사례가 되겠고 L2 P7은 블로킹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제에서 V하고 오메가가 어떤 값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좌표들이 바뀌고 있고 각도가 바뀌는지 그것만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2P7하고 L2P8을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한번 말로 여기 그 클릭이 캡처 화면에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왼쪽 거 L2P7부터 한번 동작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로봇이 있고요. 네. 자, 이제 이 녀석을 위로 가는 업 버튼을 한 번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킹 이렇게 로봇이 한 번씩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가는 걸 누르면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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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예, 예, 드디어 이제 왼쪽으로 돌고 있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라. 에이씨, 오른쪽으로 돌아라. 계속 제가 눌러주고 있습니다. 예, 아이쿠, 마우스로 터치로 눌러서 마우스가 안 보이네. 예, 터치로 누르면 안 되겠네요. 마우스를 계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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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드디어 이제 오른쪽으로 턴하는 게 좀 보이시나요? 예, 오른쪽 이쪽 예, 터미널 콘솔에 보시면은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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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로봇의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고요. 속도를 좀 줄였더니 이제 뒤로 예, 다운 키는 속도를 줄이는 거, V는 높이는 겁니다. 아, 업은 V를 1로 하는 거, 다운은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요. 레프트 라이트는 예, 지금 레프트를 누르니까 또 왼쪽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야, 저리가 무섭다. 예. 왼쪽으로 가는 걸 계속 누르면 예, 왼쪽 키를 눌러서 로봇을 왼쪽으로 비틀고 있습니다. 예, 점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넘 블로킹 사례가 되겠고요. 아, 저 블로킹 사례가 되겠고요. 자, L2 P8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얘는 이제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앞으로 갑니다. 한 번만 클릭할게요. 계속 가고 있죠? 예. 타이머가 걸리면서 이 녀석이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 키를 한번 눌렀더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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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씩 가고 있죠. 그래서 V가 0.1이라서 앞으로 많이 안 가니까 앞으로 가는 속도를 늘리면 스파이럴 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속도를 다운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V는 0.3이라고 보이잖아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0.1씩 속도가 줍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는 성분 V는 0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 가고요. 오메가는 1이라서 예, 얘는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분을 깎아내려서 반대로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 예, 이렇게 제자리 회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오메가가 0이 되는 건 제가 만들지 않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V를 이제 높이면은 어디 가냐? 로봇이 어디로 갔어요? 찾아보시면 아이고, 야, 어딘가에서 사바세계를 돌고 있네요. 크게 돌고 있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V는 2.2라서 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속도를 예, 선형 리니어 빌러스티를 다운을 시켜서 0.6, 0.5 정도 되니까 이제 예, 움직임이 아직도 빨라. 예. 더 다운 시켜서 0.3 이 정도 하니까 거의 이제 회전 반경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 반경이 있는 이유는 0.3만큼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줄이면 0으로 만들면 그때서야 이제 제자리로 가고요.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면 이제 뒤로 돌기 시작하죠. 로봇이 지금 뒤로 가잖아요. 보이시나요? 예, 이 지금 돌리고 있는 것들은 이 예제는 일반적인 이동 로봇들의 수식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동 로봇을 우리가 제어할 때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킹과 non 블로킹 지금 제가 아무것도 누르고 있지 않지만 오른쪽 콘솔 창 보시면은 여기죠. 아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타이머가 계속해서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회전 하면서 이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꺼주시면 타이머 이벤트도 같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킹과 non 블로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보신 거고요. 코드 레벨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좀 한 칸 떼야 되는데. 코드를 보시면 이제 왼쪽 블로킹, 오른쪽 non 블로킹 모드가 되겠고요. L2P7은 한 번씩 눌러줘야지만 동작하고요. non 블로킹인 경우에는 한 번만 눌러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기가 온 타이머에 걸려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L2P7은 블로킹이자 마우스를 클릭할 때만 동작하는 이벤트만의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non-블로킹 사례에서는 이벤트 키를 눌러가지고 그 값이 내부의 V하고 오메가라고 하는 선형 속도, 앵귤러 벨러시티, 회전 속도 이 두 가지를 바꿔놓고 온 타이머에서 알아서 V하고 W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코드의 차이점을 코드 레벨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우스 클릭을 하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온 웹 쪽에 들어가고요. 위로 가는 거, 업이 들어오면은 GLV는 1로 하고 GLMove 해서 V하고 현재 오메가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꼴랑 딱 여기서 한번 띠깍 하고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운 키를 눌러주면은 V는 -1로 하고 여기서 딱 한번 떼깍 하고서 이벤트 발생하면 그때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 V하고 자 업하고 다운의 경우에는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V라고 하는 리니어 벨러시티 직선 속도만을 수정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하고 레프트가 들어왔을 때는 오메가만 수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는 한 번만 무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릭 할 때마다 움직이는 블로킹 모드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로봇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난감 탱크도 속도 제어가 된 속도로 움직이는 판에 얘는 그냥 한 칸 이렇게 움직이는 바둑판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오른쪽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되게 유사한 바로 L7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수정을 했는데요. P7 바로 요 예제를 갖고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V하고 Move가 따로 있었죠. 이렇게. 자, 근데 이쪽 코드 보시면 위로 가는 버튼 눌렀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샵 붙어 있잖아요. 샵은 주석 처리하는 겁니다. 코멘트 처리하는 거라 사실 이 부분이 동작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석을 이해하시고 이 코드가 동작 안 한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V를 계속해서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선형 속도 V만 증가를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다운키는 다시 얘를 -0.1을 넣어서 V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라이트는 오메가를 그냥 -1로 만들어준 거, 레프트 키가 눌리면 오메가는 1로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1 아니면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실행을 하는 코드가 없잖아요. 실제 움직임이 로봇을 움직이는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의 역할은 단지 V값하고 오메가만 결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무언가가 내부에서 뺑뺑이가 돌듯이 이 V하고 오메가를 가지고 실제 움직여야 되는 코드, 그건 바로 이 타이머 안에 있습니다. 타이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녀석이 계속해서 1초에 100번 가까이가 걸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run 코드는 그걸 계산을 해서 화면에다가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V하고 오메가만 결정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키보드 버튼을 눌러서 V하고 오메가 값만 결정해주고 나면 무한 루프는 온 타이머에서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코드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숙제는요. 이번 주 숙제가 조금 난이도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블로킹에 대한 것, non-블로킹에 대한 것들이 숙제 내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고 깊이 코드 레벨에서도 관찰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숙제는 여태까지 배우신 것들이 이 페퍼편의 마무리가 되겠고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페퍼가 움직이는 것도 non-blocking. 그 다음에 아까 손 흔드는 거 있었죠? 그것도 non-blocking으로 동작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녀석이 움직이고 있죠? 자동으로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주면 로봇이 non-blocking 형태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손의 움직임이 이 non-blocking 형태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힌트로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 힌트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컨트롤 루프에서 Y문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Y문이 빠져야 non-blocking 형태로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로봇이 방향 전환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이 각도들이 움직이는 컨트롤러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코드들, P 컨트롤 했던 코드는 전부 다 온 타이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힌트를 적어 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례를 보시면 뭐죠? L2 P8 answer 부분입니다. 더 코드를 보여주면 힌트가 보이기 때문에 코드가 보였죠. 답이 보이기 때문에 숨겨놓고요. 째째하게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로봇이 움직일 거고요. 자, 클릭을 한번 할게요. 앞으로 가는 거 시작 하고 눌렀더니 이제 로봇이 앞으로 가고 있고요. 왼쪽 한번 눌러줬더니 이제 왼쪽으로 턴을 합니다. 숫자들 잘 조절하시면 이렇게 가겠고요. 오른쪽으로 턴하자 이렇게 갑니다. 좀 더 빨리. 오케이. 좀 더 느리게. 어디 갔어? 아, 여기 나타났네요. 속도 좀 느리게. 너무 빠르면 잡을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앞으로 쭉쭉쭉.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기능 플러스 팔 움직이는 기능 두 가지를 넣어서 그럴듯하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이 그럴듯하게 뭐 움직이시는 거는 뭐 더 알아서 꼭 이렇게 안 움직이고 팔이 걷는 것처럼 움직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non-blocking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블로킹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면은 로봇과 같은 우리하고 동일한 시간대에서의 움직임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non 블로킹 형태들로 모델링이 돼야 되겠고요. 타이머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non 블로킹 만드는 사례, 그리고 관절과 관절이 어떨 때는 블로킹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non 블로킹일 때가 있는데 로봇 계열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non 블로킹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프로그래밍화 되고 시퀀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번 챕터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죽어라. 끄고요. 자, 그리고는요, 원래 오늘 자판기까지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목이 잠겨가지고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여태까지 이 로봇들을 움직이면서 왜 이런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봇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을 움직이면서 시퀀스 지능형 문제들을 하는 전 단계에서 시퀀스 처리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거고요. 이제 룰이 조금 더 복잡하게 동작하는 것, 바로 밴딩머신, 자판기보 다음 주부터 룰들이 조금 더 복잡한 사례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